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어로는 선형회계라고 불리죠.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 특히 머신러닝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토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머신러닝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기 전에 일반적인 리그레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어로는 회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그 선형하강법이라고 부르나요? 이 하강법에 의해서 어떻게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동작을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퍼셉트런 모델이었죠. 퍼셉트런 모델은 일반적으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값을 읽어들여서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판단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 0인지 혹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1인지 등등을 이렇게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스팸이라든가 이것이 스팸이다 스팸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 어떤 이메일이 오면 그것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어떠한 크레디트 카드의 어떤 사기도 걸러낼 수 있겠죠. 이를테면은 학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만 계속 어떤 그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크레디트 카드가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면 이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정상 사용인지 또 비정상적인 사용인지를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퍼셉트런 모델을 통해서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퍼셉트런 모델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아래와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모델에서 W 값이죠. 그리고 여기 X가 입력값이고, 그리고 W 값과 X 값의 곱의 합을 통해서 어떠한 값이 나오고, 또 그 값을 이제 threshold 함수, 임계 함수를 통해서 이것이 0인지 1인지 0인지를 구분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모델에 의해서 나온 값이 실제 값과 다르면 어떤 에러 처리를 통해서 이 weight를 바꾸는 것이죠.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은 값이 실제로 이 모델에 의해서 계산된 값이 그 기대치와 같을 때까지 이 W 값을 계속 바꿔주는 것이 바로 퍼셉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퍼셉트런 모델을 통해서 붓꽃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것이 세토사에 속한 붓꽃인지 버지니카에 속한 붓꽃인지를 판별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퍼셉트런 모델은 이렇게 이진 분류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것이 셉토사일 수 있겠고요. 아래 것이 버시칼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종류를 가르는 요 곡선, 직선을 찾는 것이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이 퍼셉트런 모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풀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주어진 데이터가 x와 y 값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x가 1일 때에는 y도 1이고, 또 x가 2일 때는 y도 2이고, 또 x가 3일 때에는 y도 3인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값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x가 4인 경우에는 도대체 y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를 우리가 다 조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데, 오른쪽처럼 174 키를 가진 사람, 174cm의 키를 가진 사람은 몸무게가 71kg이고, 또 152cm의 키를 가진 사람은 몸무게가 55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테이블이 주어지면, 이러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만약에 190cm의 키를 가진 사람들은 몸무게가 얼마일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푼 문제하고 어떻게 다르죠? 지난 시간에는 어떤 x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값이 0 혹은 1 혹은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진 분류할 수 있는 두 개, 0 아니면 1, true 아니면 false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x와 y 값이 모두 리얼 밸류 혹은 인티저 밸류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떤 x 값이 이렇게 쭉 리얼 밸류로 나와 있고 또 대응되는 y 값이 데이터로 주어졌을 때 어떠한 모르는 x 값이 우리가 y 값을 모르는 x 값이 주어지면 그 y 값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풀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머신러닝에서의 리니어 리그레이션 선형 회계에 앞서서 일반적인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리그레이션 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값에 대해서 모르는 값을 추론해 나가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아는 것은 무엇이죠? 아는 값은 x가 1일 때 y가 1이고 또 x가 2일 때 y도 2이고 x가 3일 때 y도 3이라는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무엇이죠? 만약에 x가 1.5라면 y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모델을 만드는데 자, 이렇게 1차 방정식, 어떠한 가설을 세울 수 있는 1차 방정식을 가설로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통 하이포테시스, 가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가설 함수를 만들어서 자, 그 가설 함수를 만들면 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x가 뭐예요?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아는 사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자, 우리가 하이포테시스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hx라고 하나 만들 수 있겠죠. 다행스럽게도 이 hx는 그냥 x라는 아주 단순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사실, 예를 들어 1.5일 때는 y는 얼마일 것인가? 자, 이것이 1.5라면 y는 얼마일 것인가 하면은 우리는 쉽게 자, 이 함수에 넣어서 1.5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리그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사실을 추론해 나가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1차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리니어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통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머신러닝에서의 리그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은 이러한 일정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x라는 입력값과 y라는 출력이 있고요. x는 i개 정도의 데이터 사이즈를 가진 그런 데이터고요. 물론 여러 개의 피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i가 좀 데이터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밑에 밑첨자 j가 피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죠. 자, 여기 n개는 n은 무엇인가 하면 데이터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x나 y 모두 리얼 밸류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실수 타입의 그러한 밸류라는 겁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모델, 솔루션을 찾는데 그 모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는가 하면 어떠한 데이터,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은 데이터 x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y값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x값에 대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은 y값을 추론할 수 있는 자,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델,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 알아야 되는 것이 코스트 펑션입니다. 코스트 펑션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세워놓은 가설과 실제 값과의 차이를 대표하는 그러한 차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x라고 표시된 것이 실제 값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워놓은 가설이 단순히
hx, x 함수입니다. 이 함수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지금 x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과 이 빨간 선이 요 정도의 차이를 갖는 것이죠. 이 정도의 차이를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트 펑션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값들의 전체 코스트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코스트 함수를 살펴보면서 이 코스트 함수를 좀 더 이펙티브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실제 값과 가설이 세운 값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면 엄청나게 이 코스트 함수는 얘는 정말 실제 값과 가설이 말한 값과 엄청나게 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값이 작으면 작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또한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만약에 여기의 차이가 1이고요. 여기의 차이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의 차이가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이고요. 여기도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세 점들 간의 코스트의 합을 따져보면 0이 되죠. 하지만 이 하이포테시스의 함수는 자, 이 점들을 정확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코스트가 0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우선 첫 번째로 자, 어떠한 코스트 값과 어떠한 그 가설 값과 진짜 값의 차이가 크면 더 크게 확대시켜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값 차이가 있는데 자, 어떤 경우에는 실제 값이 더 큰 경우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가설의 값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합하면 0이 되는 경우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이렇게 만듭니다. 자, 하이포테시스와 실제 값과의 차이를 제곱한 것을 각각의 코스트로 보는 것이죠. 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각 점들의 코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가설에 의한 값과 가설에 의해서 계산된 값과 실제 값과의 차이를 제곱함으로써 각 점들, 각 데이터와 가설 간의 어떠한 코스트를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가설에 의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제곱한 것을 모두 어떻게 하죠? 각 점들을 다 그 코스트를 더하는 것이죠. 이렇게 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데이터 개수를 나누어서 평균을 구합니다. 자, 이것이 뭐죠? 실제로 코스트의 평균을 낸 것이죠. 물론 각 코스트에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것이지만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코스트 함수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하이포테시스와 어떠한 값의 차이를 모두 더해서 뭐하죠? 평균을 내는 거죠. 데이터 사이즈를 나누어서 평균을 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쓸 코스트 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코스트 함수는 이와 같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h 함수, 가설 함수는 wxb입니다. 자, 이 가설 함수, 하이포테시스 함수를 코스트 함수에 대응을 시키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w가 있고 b가 있죠. 자, 핵심은 뭐죠? 핵심은 이 코스트 함수가 0이 되는 요 w와 b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되는가 하면 w와 b를 계속 반복적으로 바꿔가면서 어떤 지점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어떠한 w 값과 어떠한 b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 이 코스트 함수가 0이 되는 w와 b를 찾는 것이 실제 머신러닝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가설과 그리고 어떠한 주어진 실제 값과의 차이가 없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우리가 설명한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어떠한 리니어 리그레이션 함수가 쭉 주어지면 그 함수는 가능하면 주어진 트레이닝 이그젬플과 트레이닝 데이터와 가깝게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솔루션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 코스트 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떠한 솔루션 모델 찾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까 주어진 코스트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W와 B 값을 찾는 것이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코스트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자,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알고리즘은 자, 이렇게 어떠한 코스트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런 코스트 함수는 자, 이렇게 어떠한 그 거꾸러진 종 모양의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W 값을 시작하면 그것이 내려오다가 코스트 0이 되는 지점이 있고요. 또 그보다 값이 커지면 W 값이 커지거나 하면 이것이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코스트 함수는 이렇게 거꾸러진 종 모양의 그런 함수 형태를 띱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그 W 값을 줄여야 되는지 혹은 늘려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코스트 함수가 주어지면 어떤 지점에서 W 값을 줄여 나가야 되는지 혹은 늘려 나가야 되는지는 뭐에 달려 있는가 하면 이 함수가 지금 줄고 있는지 혹은 늘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W 점에 대해서 자, 미분값, 다시 말해서 미분값은 뭐죠? 어떠한 WX 혹은 W 점에 대해서 그 순간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미분값은 무엇인가 하면 주어진 값의 그 순간 기울기, 이것이 현재 줄고 있는지 혹은 늘고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W 값에 대해서 이 함수가 자, 양이라면 어떻게 될 필요가 있죠? W 값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미분값이 음이라면 어떻게 하죠? 지금 이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W 값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 함수의 그 미분값이 0이 되는 이 지점을 찾는 것이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초기에는 이니셜 개수로 어떤 추론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W와 B 값이죠. 웨이트와 그리고 바이어스입니다. 그러면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처음에는 그냥 랜덤한 값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W도 랜덤한 값, B도 랜덤한 값을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W하고 B 값을 계속 조금씩 바꿔갑니다. 그 바꿔가는 정도는 여러분 학습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습률에 따라서 학습률이 값이 크면은 W와 B 값이 크게 변할 것이고 학습률이 작으면 W와 B 값이 조금씩 변하겠죠. 그런데 학습률이 작으면 학습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겁니다. 반대로 학습률이 크면은 학습하는 시간이 적게 들겠죠. 어쨌든 학습률에 따라서 이 W 값을 계속 줄여나가거나 혹은 늘려나가거나 B 값도 마찬가지로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 코스트 값이 0이 되는 이 지점을 찾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는 아마도 코스트의 자, 이 함수의 미분값이 0이 될 겁니다. 이것이 0이 되는 그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코스트 값을 그때까지 W와 B 값을 계속 바꿔가 나가면서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코스트 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지 이 슬라이드에서는 실제 그 코스트 값을 W에 대해서 그리고 그 B에 대해서 어떻게 미분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업데이트, W 값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업데이트해 나가는가 하면 자, 기존의 W 값을 이것이 처음에 랜덤하게 정해지던 여러분이 결정하시던 어떤 주어진 W 값에서 자, W 값에 대한 코스트 값이 미분한 값이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라면 어떠죠? 마이너스라면 자, 일용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것이 코스트 값을 미분한 것이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면서 자, 웨이트 값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웨이트 값은 오른쪽 늘어나게 되겠죠? 반대로 이 코스트 값이 자, 이런 식으로 양수라면 어떻죠? 양수라면 자,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W 값은 줄어들 겁니다. 이쪽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미분 값에 따라서 미분이 양수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W 값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W 값과 B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학습률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종국에는 우리가 코스트 값이 코스트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의 미분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지점을 찾는 것이 우리가 목표이고요. 이 지점을 찾을 때 W 값과 B 값을 결정을 하면 실제로 모델과 실제 주어진 데이터와 일치하는 그러한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우는 리니어 리그레이션 학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코스트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었죠.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리니어 리그레이션 선형 회귀입니다. 주어진 것은 뭐죠? 주어진 것은 요 점들입니다. 점들을 나타내는 어떤 데이터들이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점들이 커버하고 있지 않은 어떤 데이터가 커버하고 있지 않은 어떠한 값에 대해서 y값을 추론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점들을 근사하는 어떠한 선형 함수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하이퍼시시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선형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요 점들을 근사할 수 있는 요 하이퍼시시스 함수를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었죠. 그러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자, 우리가 세워놓은 가설 함수가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럴 수도 있겠고, 혹은 이럴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심지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설 함수가 있을 텐데 이 가설 함수에서 대응되는 어떤 x값과 그때의 y값, 이 값의 차이를 뭐라고 불렀죠? 코스트라고 불렀고요. 자, 각각을 대표하는 코스트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 코스트 함수였습니다. 코스트 함수를 다시 한번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트가 있고요. 이것이 W와 B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평균을 내기 위해서 데이터의 사이즈로 나누어 주고요. 그것이 i가 1부터 n까지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뭐 어떡하죠? 자, W와 X를 곱해서 다시 바이어스를 더하겠죠. 이것과 뭐를 뺍니까? Y를 실제 값을 빼서 뭐 하는가 하면 제곱을 했습니다. 자, 이 함수가 우리가 사용하는 코스트 함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자, 우리가 W 값과 B 값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코스트 함수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W 값에서 줄어드는지 혹은 늘어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어떠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코스트 값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자, 랜덤한 W 값과 B 값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고요. 자, 이것을 미분, 어떤 W 값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것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방향인지 혹은 늘어나야 할 방향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자, 코스트를 W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 값이 양수이면 어떻게 되겠죠? W 값을 줄여야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에 도착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코스트 값을 W에 대해서 미분을 했는데 이것이 음수라면 W 값은 늘어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함수가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 자, 업데이트 함수는 W에다가 W의 원래 W 마이너스 자, 코스트 함수를 자, W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사용합니다. 거기다가 뭘 더 곱했죠? 학습률을 곱해서 W를 업데이트한 것을 사용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결정하는가 하면 자, 이 코스트 함수가 이 미분값이 0인 이 지점을 찾아서 그때의 W 값과 B 값을 결정함으로써 모델을 가능하면 주어진 데이터에 근사한 그러한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파이썬을 통해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W 값이 변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코스트 값이 이렇게 줄어드는지를 함께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